자, 2주차 모의고사 상레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좌표를 주면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하나 넓이를 다 구할 수도 있을 거라서 그런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 문제를 일일이 구하기보다는 그 어떤 비율적인 관계, 왜냐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뭐 큰 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크기의 비교를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6,3. 그러니까 얘가 지금 좌표들이 다 보면 다 이뻐요. B가 마이너스 6,0, C가 마이너스 3,0. 그죠? D는 2, 마이너스 3. 그리고 E는 2, 0. 자, 그리고 F가 3,3. 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A랑 F가 이렇게 같은 라인 위에 있죠. A랑 B도 당연히 이렇게 같은 라인이 있고 E랑 D도 이렇게 같은 라인이 있어요. 그죠? 자,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보았을 때 삼각형 AEF라고 했었고, 자, 두 번째는 삼각형 ADE라고 했고, 세 번째는 BCD. 선생님이 다 쓰고 있냐면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바로 5번 도형이죠. 혼자서 얘가 사각형이다 보니까 많이 좀 덮어먹지 않을까. 사각형 ABDE라고 했어요. 사각형 ABDE가 있는데 ABD를 보면 은근히 큰 사다리꼴이죠. 요 놈도 3이고 얘도 3이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인데 그림을 그려보지 말고 ABDE니까 여기 있는 ADE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그리고 또 그쵸. 2번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됐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크기끼리의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 그죠? 여기 1번도 보면 1번하고 4번을 보면 얘가 지금 EF 똑같죠. EF가 똑같은데 한 명은 D로 가고 한 명은 A로 가죠. 여기서 EF가 똑같은데 요거가 있는데 한 개는 여기서 있는 이만큼 멀리 있는 A까지 가서 이만큼의 넓이를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여기 4번은 이렇게 D까지 가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EF의 길이를 밑변으로 봤을 때의 높이의 비율인데 A에서 오는 게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얘는 4번은 답이 작았을 것 같아요. 2번도 작았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BCD를 보면은 BCD도 여기 포함되죠. 이게 그림을 그려봤더니 BCD가 이렇게 생겼네요. 사각형 안에 요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얘가 요 세 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하면 A, B, D, E가 요 1번하고 비교했을 때인데 요 두 개는 우리가 사실은 넓이를 하나씩 구해 보는 게 맞거든. 왜냐면 AE가 공통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선 지금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F의 길이 9 곱하기 높이 3이어서 넓이가 2분의 27 될 거고 ABDE는 평행사변형이니까 3 곱하기 8이어서 24가 되죠. 그래서 아마 5번이 제일 클 거니까 문제에서 두 번째 크다고 했으니까 답이 1번으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당연히 크게 머리 쓰고 싶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아요. 그죠? 자, 8번은 사실 선생님이 조금 배점을 높이 주긴 줬지만 별로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자, 토끼를 키우는데 한 달에 수가 2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처음에 몇 마리를 데려와서 X마리를 데려와서 키우다가 한 달 후에 12마리를 더 사왔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한 달 후에 이만큼을 팔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7마리를 더 사왔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3달 후에 토끼를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점을 봅시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시점이 누구냐면은 토끼를 맨 처음 사온 시작. 처음 사온. 처음 사왔을 때. 처음이죠, 처음. 그러면 처음 우리가 토끼를 X 마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한 달이 지났어요. 요 한 달에서 12마리를 더 사왔어요. 그럼 플러스 12마리가 되었죠. 다음 주 있을 거야. 여기서 플러스 12마리를 더 가져왔죠. 그럼 한 달 뒤에는 여기 있던 요 X마리가 2X마리가 되었을 거예요. 2X마리. 두 배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딱 한 달 지났을 때는 요 원래 있던 요 X마리가 2X마리가 되었고 한 달 뒤에 12마리 사왔으니까 한 달 지났을 때의 토끼의 마리수가 2X 플러스 12마리였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한 달이 또 지나갑니다. 한 달이 또 지나가게 되면 자 35마리를 팔았죠. 그럼 여기서 일단 봐야 돼. 좀 더 칸이 좀 넓어야겠다. 자 여기 봐. 일단 여기 있었던 요 EX마리가 몇 마리 돼야 돼? 두 배 됐으니까 4X마리가 됐고 여기 있던 12마리가 24마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35마리를 팔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얘가 4X 빼기 11마리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됐지? 자 이제 한 달이 찼어요. 그럼 이제 한 달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 더 지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있는 게 지금 4x 빼기 11마리니까 얘가 지금 8x 빼기 22마리가 되었고 7마리를 더 사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8x 빼기 15마리입니다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 사왔던 토끼에 비해서는 7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x가 8x 빼기 15입니다 될 거라서 답은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x가 15마리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죠. 이렇게. 자, 한 달 그죠? 원래 있던 토끼도 2배가 됐고 또 토끼를 사왔다 뭐 팔았다라고 하면서 토끼의 마리수를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 이거 꽤 어렵죠. 항상 도식화를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하지만 항상 표 만들고 도식화를 만들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빠짐없이 만들 수가 있다.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큰아들한테 전체 용돈에서 2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남은 거에 4분의 1을 더 줬다고 했어요. 이만큼이 줬죠. 그러면 전체가 x1을 가졌다고 쳐보죠. 자, 원래 전체 용돈이 x1을 친다면 이 중에서 자, 큰아들한테 얼마 줬냐면 2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남은 게 얼마예요? x에서 2만 원을 뺀 게 남았는데 요거에 4분의 1을 더 줬다고 했었죠. 그러면 나머지는 작은 아들 줬단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전체에서 큰 아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그죠? 이만큼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죠? 그랬더니 이게 작은 아들이 받은 금액인데 이때 큰 아들이 받은 용돈이 작은 아들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받은 용돈 2만 원 더하기 4분의 1의 x 빼기 2만은 작은 아들 x 빼기 2만 마이너스 더하기 4분의 1의 x 빼기 2만 그죠? 요 놈의 이만큼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이거 식 쓰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센스가 있거나 참고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연립처럼 문자를 2개 쓸 수가 있다면 이 큰아들이 받았던 이만큼 돈을 그냥 뭉태기로 Y라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작은아들이 받은 돈은 X에서 Y를 뺀 금액이 되겠죠. 큰아들 받은 게 Y1을 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마지막에 했던 큰아들이 받은 돈은 맞죠? 큰아들이 받은 돈은
작은 아들이 받은 돈의 x 빼기 y의 2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이는 게 3y는 2x입니다 라는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큰아들이 받은 거랑 이게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3y가 2x 됐고 y에다가 이걸 대입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고,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풀고 싶다면 좀 잘려졌지만 자 중1 버전은 이게 중1 버전이죠. 중1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이 있죠. 이게 중학교 1학년 레벨이고요. 이건 중2 레벨이죠. 근데 이게 굳이 중2 레벨이라고 하지만 중2 레벨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식을 간단하게 했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연산만 잘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봅시다. 자, 우리 16번 갑시다. 16번은 선생님이 봤을 때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율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좀 그림을 좀 크게 띄워보자. 자, 여기 보자. 이게 y는 x라고 했어요. 그쵸? y는 x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점, 여기 있는 이 점, 함수 위에는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함수 위에는 요 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 길이가 전부 다 가로대 세로의 길이가 요만큼 길이도 1대2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1대2, 1대2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EF 길이를 우리가 K로 넣어보자. EF 길이가 K였어요. 그러면 AE의 길이가 2K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A 좌표가 AE의 길이가 2K니까 A 좌표의 Y 값이 2K가 되죠. 그러면 A 좌표의 X 값이 얼마일까요? 한다면 여기서 지금 X랑 Y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Y가 2K였을 때는 X 값도 2K가 돼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거 힌트를 잘 쓰면 좋아요. Y는 X란 말은 X랑 Y가 똑같단 말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보면 AE의 길이도 2K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 길이가 OF의 길이가 3K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OF가 3K였으면 여기 나오는 FB, BF 여기면 얘의 BF의 길이도 3K일 수밖에 없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길이가 3K였으면 아까 길이가 1대1라고 했으니까 요 FG의 길이가 2분의 3K가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 사각형에서 요 빨간색 사각형에서 길이가 1대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서 O에서부터 G까지 길이가 OF라는 길이에서 FG의 길이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얘가 3K 더하기 2분의 3K 거라서 2분의 9K가 되는 거죠. OG의 길이가. 근데 이 OG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GC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GC의 길이가 2분의 9K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GH 길이는 4분의 9K가 돼야 돼요. 반띵이니까. 그래서 OH의 길이가 얼마냐면 OH 길이는 OG의 길이에 GH 길이를 더하는 거니까 OG의 길이가 2분의 9K 더하기 GK 길이가 4분의 9K 그래서 얘 더하면은 4분의 27K가 됐는데 이만큼 길이가 27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K 값이 4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4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E는 X 값이 얼마냐면 8이었을 얘는 2K였을 거니까 8이었을 거고요. F는 3K였을 거니까 얘가 12가 됐을 거고 G는 OG가 2분의 9K니까 얘는 2분의 9K라서 얘가
38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전부 다 더하겠으니까 38이란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y는 x는 우리 나중에 많이 쓰이는 좀 특수한 함수인데, 요 놈은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보지 말고 함수 좌표가 x 값이랑 y 값이 똑같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길이를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번도 볼까요? 좀 그림을 좀 크게 띄우자. 17번도 봅시다. 자, 사다리 꼴이 있었어요. 자, 넓이를 2등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많이 했던 표현인데, 요 함수에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직선이 BC라는 선분 위를 지나가는지 CD라는 선분 위를 지나가는지를 반드시 그림 보지 말고 그림을 보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항상 그림을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둘 중에 어떤 직선을 지나가는지를 봐야 돼. 이 그림으로 말하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파란색으로 보이지, 요게 맞는 그림인지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게 맞는 그림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한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딱 C를 지나갔을 때의 상황을 봅니다. C를 지나갔을 때의 상황을 보고 넓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즉 여기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냐면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의 길이 3, 아랫변의 길이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얘가 지금 2분의 얘가 8이니까 4, 3, 12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OCD의 넓이 얼마냐면 OCD 넓이가 2분의 1, 3 곱하기 3이라서 2분의 9가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넓이의 2등분은 요 12의 2등분이니까 우리는 넓이가 6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OCD 넓이가 2분의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라색 그림이 아니고 이 파란색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선생님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만큼 모양의 넓이가 6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만큼 넓이가 6인데 여기 있는 넓이가 2분의 9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결과. 이만큼 넓이가 2분의 3이 되어야지만 이 두 칸을 더한 게 6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이만큼 넓이가 2분의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점에서 교점에서부터 이만큼 길이를 우리가 K라 둔다면 굳이 내가 이 점을 우리가 E라도 볼까요? 이 점을 E라 둔다면 삼각형 EC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인데 이 넓이가 2분의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이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K가 1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C에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1만큼 간 거니까 요 2라는 좌표는 2,3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정비례의 A값, 즉 비례 상수는 2분의 3이란 답이 나오겠죠. 자, 됐죠? 자, 21번, 24번 두 개 남았죠? 자, 21번 한번 해봅시다. 자, 21번은 선생님이 선생님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많이 풀어줬던 문제 중에 하나죠. 거덕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변형 문제, 좀 최상위 수학이라든가 A급 수학에서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그런 문제. 자, 잠깐 정리해보게 되면, 자, 거속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힌트가, 아이디어가, 이 힌트가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까?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까를 봐야 된다. 참고로 말하면, 속력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지난다. 뭐, 터널을 지난다. 뭐,
아니면 어떤 다리를 지난다라는 완전히 지난다라는 문제를 풀 때만 속력으로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과 거리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만난다 문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만났다.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라는 이 만난다 문제가 거의 한 90% 이상의 거리에 관한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얘는 이 문제는 지금 얘가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만큼이 지금 얘가 2.8km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A는 지금 분속으로 40m로 움직이고 있고 B는 분속으로 30m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이에 지금 강아지가 껴있죠. 여기 지금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껴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강아지 참 못 꾸려, 그지? 자, 강아지가 이렇게 목이 길고 이렇게. 이 강아지가 너무 친해서 이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뜻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강아지를 잠깐 지워봐요. 강아지를 보지 마요. 얘가 지금 움직이는데, 자, 결국에는 강아지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언제 가냐면, A가 B를 가다가 A가 B가 만날 때까지. 이 문제에서 제일 큰 힌트는 A랑 B가 만났다예요. A랑 B가 만났다. 이게 이 문제에선 제일 중요한 힌트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냐면 A와 B가 언제 만납니까? 자, 이 문제는 넌센스 퀴즈인데 얘는 결국에 뭐냐면 결국에는 강아지는 뭐예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강아지의 속력에서 강아지가 움직인 시간을 곱한 게 강아지가 총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강아지가 총 움직인 거리는 강아지 속력을 알기 때문에 강아지가 언제까지 움직입니까? 언제까지 움직입니까? A와 B가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A와 B가 X분 후에 만났다고 친다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8km가 아니고 2800m입니다 라고 환산을 해서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B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2800이라서 70x니까 x가 40분이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40분 동안 만났. 그래서 따라서 강아지는 쉼 없이 40분 동안 움직였다. 어떤 속력으로? 강아지 속력이 지금 60이었죠. 그래서 시속 60m의 분속 속력으로 40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따라서 2400m를 움직인 것과 똑같다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거는 좀 아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말했지만 살짝 넌센스 퀴즈랑 같아요. 강아지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계속 움직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24번을 볼까요? 자, 24번은 학생 수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좀 패턴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이 문제 말고 우리가 편하게 지금까지 풀었던 거의 대부분 문제는 학생 수, 뭐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만 문제를 물어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24번 같은 문제는 3년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진 거고 2년치 학생의 문제를 물어본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참고로 우리가 증가 감소 문제 풀 때 자 증가 감소를 해서 전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 증가 감소된 것만 가지고 증가한 게 몇 개인지 감소한 게 몇 개인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학생 수에 대한 문제는 증가 감소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얘는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되게 특수한 경우만 풀 수 있는 되게 제한적인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친다면 얘는 식이 복잡해지는 반면에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율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가 감소하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덤벼보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증가 감소를 된 전체의 인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죠. 자, 공식이 뭐였을까요? 자, 원래 A명이 있었는데 X% 증가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전체는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가 되는 거고 증가 감소한 것만 푸는 거는 A에서 100분의 X를 곱하기만 하면 되죠. 자, 이게 증가 감소 문제의 가장 기본 프레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자. 2020년도에는 남자와 여자 합한 인원수가 있었죠. 남자를 우리가 X명이라고 한다면 전체가 900명이었기 때문에 여학생은 900 빼기 X명이 되었죠. 2021년도에는 남자는 10% 감소했고요. 여자는 10% 증가를 했어요. 전체 수는 아직 몰라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2022년도에는 또 남자는 10% 감소를 했어요. 2년 연속이죠. 여학생은 10% 증가했지만 다음번에는 10%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에 99명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20년에서 22년으로 바로 한 방에 갈 수 없어요. 얘는 21년을 찍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년도의 남자 수는 X의 1 빼기 100분의 10이 남자의 수였을 거예요. 여자는 900 빼기 X에서 1 더하기 100분의 10이 여자의 수죠. 그럼 22년도의 남자는 21년도의 남자에서 1 빼기 100분의 10만큼 또 줄어들었죠. 더하기 900 빼기 X의 1 더하기 100분의 10에서 자, 조금만 빼 당겨서 쓰자. 지우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1 빼기 100분의 10만큼 줄어들었더니 얘는 몇 명이 되었어요? 801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10분의 9, 10분의 9라서 자, 얘는 10분의 9 제곱의 X 더하기 900 빼기 X에서 얘는 10분의 11, 10분의 9를 곱한 게 801이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0 2개 날라가고 0 0 날라가고 0 2개가 이렇게 붙죠. 또 양변에 9 하나, 9 하나, 9 하나 약분하게 되면 얘는 8900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9x 더하기 11이니까 9900 빼기 11x는 8900입니다. 될 거라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000이라서 x가 500이 되죠. 다시 말하면 20년도에 남자가 500명, 여자는 400명이었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21년의 남자 수잖아요. 그러면 21년의 남자 수는 몇 명이냐면 21년도의 남자의 수는 500명에서 10분의 9를 곱한 거기 때문에 450명이 될 거예요. 22년도의 여자의 수는 400명에서 10분의 11을 곱하고 10분의 9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0 2개 날려 먹으면 얘가 그죠? 44 곱하기 9여서 396명이 되죠. 그죠? 44 곱하기 9니까 얘가 396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도 물어보는 두 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54명입니다. 라는 답이 되었겠죠. 자,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 힌트를 보고, 그치?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싶었는지
그죠? 학생 수 묻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연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년치를 물어보다 보니까 한번 찍고 다음에 가는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비교적 많이 문제가 어렵게 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체크 잘 하시고, 자, 우리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전체 시험 볼 거니까 오답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완만 정리하고 주말 내내 공부를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자,